회원인 여러분, 한 주간의 PU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실외 마스크가 전면 해제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도 동아리방에서의 취식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 학생들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채널 PNU가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취재 시작 며칠 만에 대학본부는 동아리연합회를 통해 취식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15일 우리대학 동아리연합회는 중앙동아리의 동방 취식을 자제할 것을 공식 공고했습니다. 동아리 운영위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주일간 11개의 동아리가 동아리방에서 취식한 것을 적발했다며 정부 지침이기에 꼭 지켜야 한다고 공지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동아리 부원들은 영화관이나 마트 등에서 취식이 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와 다르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교내에서 학생회 등 다른 학생단체가 실내에서 취식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리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동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규제가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동방에서만 취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좀 많이 아쉽네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건 동아리방이 다수 위치한 학생회관이 고지대에 위치해서입니다. 학생회관 식당과 편의점이 일찍 영업을 종료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연습 시간이 일단 저녁 늦게까지 있고요. 또 여유 시간이 길지 않으면 동방 근처에서 저희가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학생회관 편의점이 너무 일찍 닫으니까 저희가 이제 제안을 좀 바꿔달라. 편의점을 좀 오래 운영하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연합회는 동방 내 취식 금지 규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학생과를 통해 동방 내 취식 금지를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지침이 교육부를 통해서 학교에 전달되고 또 학교는 학생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일단은 규칙이고 또 학생과를 통해서 저희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널 PNU의 취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동연은 돌연 취식 가능 공지를 보냈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취재가 시작되고 이틀 뒤 학생과로부터 급작스럽게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지난 4월과 6월 학생과에 문의했을 때는 취식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5달 동안 받지 못한 취식 가능 여부에 관한 공지를 받게 됐습니다. 9월 22일 기준 현재 우리 대학 모든 동아리에서 방내 취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PUBS 뉴스 임보영입니다. 이번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대학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캠퍼스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대거 몰려 학생들은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현행법상 불법 주차에 대해 책임을 묻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예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가 도로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강 이후로 캠퍼스 내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불법 주차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겁니다. 예술대학, 중앙도서관, 문창회관 등 건물 앞은 주 정차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이로 인해 도로 공간이 좁아져 접촉 사고의 위험도 높았습니다. 순환버스 또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좁아진 도로 공간으로 인해 마주친 차량이 서로 양보해주기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차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연구실에 출퇴근할 때 주로 공유 킥보드를 빌려서 타고 다니는데 이 불법 주차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 차량들이 왕복 2차선 도로에 한쪽 차선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맞은편에 차량이나 보호자가 이제 올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갈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캠퍼스에 마련된 주차장은 한산합니다. 네, 현재 보시는 곳은 자유간에 구비된 주차장입니다. 캠퍼스 도로엔 불법 주차를 쉽게 볼 수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유간 주차장은 한산합니다. 애써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운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들은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악지대에 위치한 부산 캠퍼스 특성상 방문지가 상단에 있는 경우 주차장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기 불편하다는 겁니다. 대학 본부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대학 캠퍼스는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관리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안내문을 올려두는 등 계도 차원의 방안이 전부입니다.
이 규제 강화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매겨질지에 대한 그런 것도 명확한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해서 이걸 좀 비켜달라 이런 수준밖에 안 되고 내년 정도 이제 철골 주차장을 좀 지어서 좀 네네.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 주차를 이제 했을 경우 그쪽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캠퍼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운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도로 주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PBS 뉴스 김예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감축된 버스 운행은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 순환버스는 매일 아침 1960년대를 연상케 하는 콩나물시루 버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이 개시됐지만 순환버스의 운행 대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한 대밖에 늘지 않은 탓입니다. 숨막히는 아침버스 현장을 홍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순환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 수십 명이 줄지어 있는 역 앞 버스 정류장. 버스 대기줄이 역 내부의 개찰구 안쪽까지 늘어져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빕니다. 순환버스 운영사 관계자가 학생들을 통솔하고 학생들은 한 명이라도 더 타려고 승하차 계단에 위태롭게 올라타 있습니다. 부산대역은 출발쯤에도 불구하고 버스에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버스 카드를 찍을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지만 학생들은 계속해서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버스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아침 시간대에 가용 가능한 6대의 버스를 모두 운행해 4분 정도의 배차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후 시간대에는 버스 운행을 3대로 줄여 일부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이 15분까지 늘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야간버스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팬데믹 이전 야간버스는 저녁 8시 이후에는 40분 간격으로 운행됐지만 당시 운행 중지된 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술학과 A씨는 졸업작품 때문에 9시가 넘어 귀가하는 날이 대부분이라며 매번 30분 이상을 걸어 지하철을 타러 가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 동시에 운행하는 버스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8대가 모두 동시에 운행했지만 현재는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도 6대만이 운행 중입니다. 나머지 2대는 경암체육관 앞에 방치돼 있습니다. 운영사 대형버스는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이 악화돼 13명이던 운행 기사를 8명으로 줄이고 올해 1명 더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버스 신유열 부사장은 채널 PNU와의 인터뷰에서 팬데믹 이후 빚으로 월급을 주며 부채가 8천만 원까지 늘었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증편 및 야간 운행 재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환승을 통해 요금을 내지 않는 승객이 40%에 육박해 노선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버스 운영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총무과 정윤용 주무관은 혼잡한 시간대만이라도 기사의 임시 채용을 유도하거나 대학본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PBS 뉴스 홍윤우입니다.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만 하는데요. 부산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7억 원의 부담금을 냈다고 합니다.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약 7억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부산대병원과 치과병원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약 7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산대병원과 치과병원은 2021년 기준 상시근로자 정원 중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병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2019년 약 3억 5천만 원,
2020년 약 1억 6천만 원, 2021년 약 1억 9천만 원을 납부했고 지난해 고용 비율은 2.7%를 기록했습니다. 치과병원은 2019년 약 1,500만 원, 2020년 약 2,600만 원, 2021년 약 200만 원을 납부했고 지난해 고용 비율은 2.29%를 기록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의 반복된 지적은 돈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며 장애인 고용제도는 병원만이 아닌 관계당국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대책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이라는 데가 다 이 전문직이고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병원 직원들이 이제 그런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자격 요건 되는 사람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 외에 전문 자격이 필요 없는 분야에서는 이제 또 많이 채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6월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는 3.6%, 오는 2024년에는 3.8%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병원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BS 뉴스 신정입니다. 최근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죠. 우리 학교 페미니즘 동아리연합과 학생들은 지난 9월 18일부터 이틀간 넉넉한 터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피해자를 추모하는 한편 관계당국의 부실 대응에 함께 분노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10월이지만 현재까지 스토킹 피의자가 구속된 비율은 단 4.8%에 지나지 않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제2의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PBS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소식은 채널 PNU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